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안녕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북 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를 모시고 지난 1년 그리고 2025년 을사년 한 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먼저 지사님 우리 도민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특히 연말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전국 겪으면서 장사도 안 되고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왔고 빨리 정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항상 전북도가 함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2년 반 동안 지사님 열심히 뛰어오셨고 우리 도민들 또 남은 시간 지사님 눈만, 지사님 발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은 새해를 맞이해서 네. 녹화 장소를 바꿔봤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김관영 지사님이 큰 결정만 하지 않으셨더라면 이곳에서 지금 또 편히 쉴 관사였을 텐데 우리 네. 도민의 공간 또 관광객의 공간으로 돌려주셨어요. 네.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도지사 되고 나서 이제 관사에 입주할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네. 뭐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도 계기가 됐지만 제 마음속에 우리 도민들께 이 공간을 돌려드리고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좀 다소간의 휴식과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약 2년 정도 개조 작업을 해서 이렇게 전시 공간으로 오픈을 했는데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참 저도 보고 있는 저도 뿌듯합니다. 예. 한옥마을이 빅데이터 조사 1,000만 명이 한 해 다녀가는 관광의 도시 명소 네.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 한옥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관영 지사님 정말 민상 8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열심히 뛰었고 또 큰 그릇을 또 우리 도민들께 내세우면서 많은 성과들을 거둬왔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을 보면 17개 광역시도로 돼 있잖아요. 예. 예, 지사님이 가장 젊으시고 네. 가장 열심히 뛴다 이렇게 표현하면 새해 뭐 진행자로서 덕담으로서 괜찮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도정 운영 긍정 평가가 굉장히 항상 높게 나와서 이게 실제로 데이터가 말해주는 의미잖아요. 네. 매달 한 번씩 도지사 직무수행 평가를 하는데 네네. 사실은 좀 긴장이 돼요. 성적표가 나오는 거기 네네. 때문에.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나오는데 뭐 제가 작년에 1등을 3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5년 지방자치 역사에서 전북도지사가 전국 1등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우리 자존심을 많이 세워줬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도민들이 오죽하면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너 잘해봐 라고 계속 지켜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적표가 나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1등을 갈 때는 이제 내려갈 텐데 이걸 어떻게 우리 도민들께 잘 설명해야 할까? 또 좀 낮아지면 더 열심히 더 어떻게 해서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도민들께서 제가 도지사로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면서 더 열심히 해라 라고 성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세계 합격선을 우리 지사님 2년 반 동안 좋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어떤 민심도 파악이 또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잼버리라고 하는 사실 우리만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아픈 시간을 보냈고요.
지사님 스스로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내가 가슴 아픈 이야기, 내가 좀 간직하면서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 좀 들으셨습니까? 많이 듣죠. 뭐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잼버리 사태고요. 잼버리를 정말 멋지게 치르고 나서 그 기운을 가지고 올림픽 유치를 선언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잼버리가 그렇게 파행으로 가면서 그 상황에서 도저히 올림픽 유치를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먼저는 우리 상처난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정말 어렵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반드시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예. 마음을 가지고 정말 52명의 투표하시는 운영위원들을 한 명 한 명 설득해 가는 과정이 정말 저도 우리 모든 우리 도민, 특히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애를 많이 써서 작년 12월 7일 날 2013년 12월 7일 날 유치가 됐고, 예. 작년에 정말 우리 도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인 비즈니스 대회 22번을 치렀는데 몇 가지 기록을 세웠어요. 뭐 성과도 좋았지만 거의 참가한 기업 수 최고, 수출 계약액도 최고, 방문자 수도 최고. 그러니까 성과로 봐도 최고지만 처음으로 저희는 5성급 호텔과 컨벤션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치렀습니다. 맞습니다. 또 대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갖게 된 유일한 그런 대회였는데 사실은 성과는 가장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 바탕이 뭐냐? 아무리 봐도 우리 도민들의 일치된 힘과 저력을 제가 확인하는 계기였다. 그게 저한테 큰 자극이 되어서 우리 하계 올림픽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유치 도전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예.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만은 올해도 그 기운을 받아서 꼭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인 비즈니스 대회 상담 건수만 2만 건이 넘었습니다. 네. 예. 상당히 우리 기업들 물론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통한 우리 기업 수출은 역시 여전히 도의 몫으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일어난 어떤 3일간의 여정 속에서의 결과를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일단 뭐 김관영 지사 하면 대기업 유치 5개 네. 이상 하겠다. 네. 예, 기업 유치와 일자리 만들겠다. 온 도민이 기억하고 있는 바고 지금 뭐 2년 반 동안 무려 14조가 넘는 투자 유치 성과 물론 MOU 단계에서 진행을 계속해야 됩니다. 다 가져온 거 아닙니다. 우리 네. 도민들 혼란에 빠지시면 안 되고 이걸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매년 8,000명에서 10,000여 명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전북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밖으로 떠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인구 유출과 인구 소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 사람들 8,000명 가는 사람을 절반만 잡아도 우리가 소멸 위기에서 서서히 그 속도를 훨씬 낮출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대기업 또 중견기업 또 우리 중소기업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회사들이 더 잘 되게 하는 것, 또 청년들의 생각을 최대한 스타트업으로 기업 창업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창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을 꼭 유치하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현재까지 내가 전북으로 가서 공장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회사가 6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올해 드디어 이제 착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7년부터 가동을 예정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그 외 다른 기업들도 이미 두산전자는 이미 공장을 지어서 1단계는 김제 지금 오픈을 해서 돌아가고 있고 거기가 잘 되면 2단계를 바로 이어서 짓겠다라고 또 약속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미 완공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재 지금 진행 중인데 계획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빨리 착공되어서 공장 가동될 수 있도록 그 작업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 전북형 삼성 스마트 팩토리, 예. 이건 정말 대한민국에서 17개 광역시도 중에 전북이 유일하게 삼성하고 손잡고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에만 저희 도비 순수 도비로 100억이 지금 들어가는데 연간 중소기업들 70개가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작년에 이 70개를 받고 있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성과 보고회, 중간 보고회를 했어요. 예.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삼성전자 출신의 멘토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어떻게 공정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지를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방영을 하는데 그 서비스를 받은 회사들의 평균 생산성 향상이 35%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년 동안 이미 검증이 다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를 받는 기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핵심은 멘토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25년 이상 근무한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멘토단, 그분들 중에 퇴직한 분들을 저희가 모셔와서 30명을 전북의 멘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하는데 매년 70개씩 저는 이게 약 5년 정도 하면 350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전북 중소기업들의 수준이 한 단계 레벨업이 분명히 될 것이다. 요즘 기업이 가장 우선해서 보고 있는 것은 먼저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냐, 전력, 그렇죠. 용수, 폐수 처리 이 세 개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제 혜택이거든요. 기후발전 특구는 전국에 지금 8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저는 1차로 88만 평을 받았습니다. 3개 분야에 4개 지역으로 받았는데 예를 들면 기후발전 특구로 서울에 있는 기업이 입주를 하면 5년간 법인세 100% 면제, 그 다음에 2년간 50% 면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제 혜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오려고 하고 있는데 기후발전 특구로 지정을 하는 단계에서 이미 어떤 기업들이 오려고 하느냐 그 리스트를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수요 조사를 했는데 상당한 기업들이 여기가 기후발전 특구로 두면 내가 들어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해서 그 약정서를 제출해서 기후발전 특구로 지정을 받았고 받아서 실제로 되고 나면 저는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한결 그 기후발전 특구로 지정된 것 자체가 또 새만금 같은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것 자체가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 모든 투자는 MOU부터 시작하죠. MOU하고 실제로 착공하고 준공하는 데까지 이르는데 MOU 단계에서 실제로 착공하고 준공까지 갈 수 있도록 이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 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2년 반 동안 뭐 해온 일이 많고 또 앞으로의 숙제들을 풀어가야 될 계획들이 많은 가운데 깊이 있게 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바이오 특화 단지 유치는 이게 지금 보류잖아요. 이게 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분야. 네. 저는 이제 이 어떤 내용도 내용이지만 도지사의 세일즈 능력, 그러니까 네. 도지사의 PT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지가 굉장히 반영이 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쌓임만 하는 도지사가 아니라 왜 우리 지역에 와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근거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힘, 이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도지사가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제가 지금까지 6번 했어요. 네네. 우리 도에 너무 중요하다. 이것은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예. 프리젠테이션을 제가 하기 위해서 통상 5개월 이상을 같이 공부하고 매주 아침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대책회의를 해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직접 일들을 챙기기 때문에 설사 특화단지로 제가 마련하는 그 프로젝트가 성공에 되면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설사 바이오 특화단지처럼 2년 후로 유보가 됐다 하더라도 제가 5달을 우리 직원들 20명과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 너무 친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2년간 유보된다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네. 너무 사실 안타까웠어요. 제가 20명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그분들이 5달 동안 얼마나 노력한지를 제가 봤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치된 거나 다름없다. 그리고 유치가 되면 이렇게 도가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미래의 계획을 반드시 합시다. 그러면 2년 뒤에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바이오 특화단지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도에 바이오 관련한 연구기관과 기관이 27개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예. 그 27개 대부분을 제가 직접 방문을 다 했습니다. 어떤 기관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저도 놀랬죠.
성읍에 가니까 대한민국의 유일한 실험기관, 한국안전성평가연구소. 대한민국에서 유일해요. 제가 바이오를 준비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일이죠. 전북대학교 가봤더니 대한민국의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성 식품에 관한 효능안전센터가 대한민국 유일한 효능성평가센터가 전북대학교 병원 안에 20년 전부터 세워져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곳곳에 있는 우리의 진주들을 다 하나로 엮어내서 이거를 묶는 작업이 중요하다. 도 차원에서. 예. 이제 이런 걸 배운 거죠. 네. 새만금 이제 나이가 34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 정부 새만금에 대한 마스터 플랜 기본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고 지금 새만금에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땅이 필요합니다. 산업 용지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 속에서 우리 도정은 역시 예산과 더불어서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잼버리 사태 때문에 새만금이 잠시 조금 속도가 늦어진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한 바로 재개될 수 있도록 주요한 SOC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1번. 예. 어차피 마스터 플랜을 다시 세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적합한 마스터 플랜 계획을 세우도록 우리가 그 마스터 플랜 작업하는 데에 많은 정보를 주고 같이 의논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용지를 당초에는 1000만 평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1차로 200만 평 만들었는데 200만 평 중에 80만 평 나가고 120만 평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1년 만에 나갔거든요. 지금 200만 평도 다 끝났어요. 지금 열심히 땅을 지금 매립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속도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게 생기니 산업용지를 더 늘려야 되겠다. 농생명용지 중에 일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마스터 플랜의 핵심이고요. 그러면 어느 지역을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생각하는 농생명 바이오도 대단히 중요하고 예를 들면 2차 전지 방위 산업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디 땅에 어떤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는지에 관해서 현재 마스터 플랜 단계에서 깊이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새만금 전체를 미래 산업지구 또 식품 허브 항 그다음에 마이스 관광 이 세 가지가 큰 방향으로 이번에 마스터 플랜을 세우면서 방향을 세 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분야가 모든 데서 고르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마스터 플랜에 담기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나누자면 기업 유치를 그렇게 물론 첫술에 배울 수 없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간 과정에서 이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인구 유출 이런 부분들 또 일자리의 미스매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또 요 현재 숙제도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과거에는 지방의 기업 유치는 도청이 하고 지방의 예를 들면 인력이나 양성은 대학교가 이제 하는 것으로 해서 약간 또 긴밀하게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교와 도청이 철저하게 한 몸이에요. 그리고 저는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하고 제가 도지사 돼서 가장 중점을 기울인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인력 양성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 예를 들면 2차 전지 기업들이 2028년까지 향후에 2025, 6, 7, 8 4년 동안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하고 이 인력을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공급해 줄 것인가에 관해서 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를 기업들에게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 기업들이 지역에 내려올 때 가장 두려운 것이 우리 인력을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답을 우리가 찾는 작업을 대학교와 긴밀하게 협동하면서 때로는 예를 들면 전북대학교에 우리가 방산업과도 만들고 2차 전지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과도 만들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 양성 체계를 긴밀하게 같이 하고 있다. 또 하나는 또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 지역에서 대학교 졸업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공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한 산업 인력이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차 전지 특성화 고등학교, 또 임실의 치즈 농생명과 관련된 치즈 고등학교, 수소고등학교. 수소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특성화된 고등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 양성 체계를 교육청과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거, 이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실제로 2년 반 동안 그렇게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지사님 어쨌든 또 살림살이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좀 네. 감액이 되긴 했습니다만 물론 또 추경을 또 기대해 봅니다. 2025년 이 돈으로 그래도 액수도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와 관련된 예산이 감액된 거는 없어요, 사실은. 네. 예, 다른 뭐 특활비나 이런 데서 이제 감액이 많이 됐고 예비비 감액됐고 우리 도청 사업과 관련된 국비 예산이 감액된 거는 없지만 국회 단계에서 우리가 증액을 하려고 굉장히 몇 달간 노력해가지고 거의 증액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주요 사업들이 증액이 안 되어서 네. 사실 많이 아쉽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뭐 국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증액을 하려다가 못한 것은 지금 올해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가능한 추경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고 안 되면 올해 또 5월 달에 정부 예산 들어가고 또 국회에서 심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또 한편으로는 투트랙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이미 배정받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기에 집행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새만금의 생활을 쭉 보면서 새만금 사업을 보면서 정말 놀란 것은 잼버리 대회를 기회로 해서 내부 간선도로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33년 만에. 예. 새만금 사업 35년 동안 33년간은 안내를 못 들어가 보다가 지금 그 도로가 생긴 지가 1년 반이 됐는데 1년 반 동안 그 내부 도로의 효과가 얼마나 크고 기업인들이 그 안내를 한번 들어가 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게 대한민국 전체로 번지고 있는지를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부를 들어가 볼 수 있고 내부의 SOC, 공항, 철도, 항만, 도로 이것이 빨리 돼야지 새만금 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 오늘 우리 지사님의 말씀 통해서 그래도 청사진 단순한 어떤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이뤄낼 수 있는 과정들을 걸어왔기에 그 결실도 충분히 맺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섭니다. 일부에서는 뭐 큰 틀에서의 지난 2년 반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제 또 2부에서 나눌 대화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네. 전북 특별자치도가 이름만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해질 수 있는 자치도가 되기 위한 과제들 2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수 있는 정책을 75개를 만들어냈고 하계 올림픽을 하겠다고 지사님 신청서를 냈어요. 비수도권에 있는 모든 도시들, 충청권에 있는 전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여기까지 연대를 해서 농생명 산업지구를 지정을 하면 농지 전용 허가 이런 권한을 일단 도지사가 다 가지고 와서 새로운 바이오 산업의 메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인프라가 충분하다.